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갈 차례죠. 자, 21번은 제5류연물인 요 테트릴에 대한 설명인데, 요 틀린 것을 갖다 찾는 거죠. 여러분이 그 5류연물 중에서 그 니트로 화합물 있죠? 요 테트릴. 그다음에 요 헥소겐 있죠? 이걸 우리가 RD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테트릴하고 헥소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트리니트로토루엔,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페놀 있죠? 이게 다 바로 오류연물의 요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요 테트릴의 화학식은요, C가 6개고, H가 2개고, 요 NO2, 니트로기가 요건 4개예요. 여기에 질소 하나, 메틸기 하나가 들어간 게 바로 테트릴이죠. 그 다음에 헥소겐은 C가 6개, C가 6개가 아니고, CH2죠. CH2에 N에 NO2. 요 놈이 바로 그 3개가 있는 거죠. TNT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C가 6개고, H가 2개, 여기 메틸기 들어가고, NO2, 니트로기가 3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TNP는 C가 6개, H가 2개, 여기에 히드록시기 OH가 들어가고요. NO2가 마찬가지로 3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은 대부분 물에는 잘 안 녹고 유기용제에만 잘 녹는 물질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 니트로기라는 거, 니트로 화합물이라는 것은 니트로기가 2개 이상. 또 참고로 여러분이 니트로 속이 있죠. 그래서 니트로 소화합물. 그래서 요 니트로 소화합물이라는 그 우리 NO기죠. 이놈이 2개 이상인 화합물. 우리가 니트로 소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테트릴은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요 플라스틱 폭약 있죠. 그 다음에 요 헥소겐도 마찬가지로 요 폭약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뭐 TNT도 마찬가지고 TNP도 다 마찬가지여서 요 니트로 화합물은 대부분 이 폭약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죠. 물, 아세톤 등에 잘 녹는다 했는데 요 물에는 용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유기용제인 이 아세톤에는 잘 녹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1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다망색의 결정형 고체고, 비중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물보다 무겁죠. 그 다음에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죠. 다음은 22번 넘어가죠. 22번은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유황은 순도가 일정 웨이트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중량이죠, 중량.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유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S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오염물이 되려면은 농도가 60, 중량 퍼센트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류 오염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불순물을 갖다 측정을 하는데, 이 불순물이라는 것은 뭐 활석 등 요 불연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갖다가 우리가 불순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에 한한다가 아니고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요 수분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수분에 한한다.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염물의 그 판단 기준 있죠? 요건 여러분이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요 이리오염물 보면은 요 황화린이 있죠? 그다음에 정린, 그다음에 유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철분, 그다음에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요 인화성 고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황저규가 1000이죠. 철금마가 500, 인화성 고체가 1000kg. 위험등급은 황저규 철금마가 2등급, 인화성 고체가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황화리는 뭐예요? 황하고 인의 화합물이 되는 거고, 요 정리는 황린을 260도씨에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 냉각시키면 정린이 만들어지죠. 또 유황은 농도가 60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또 이 철분이라는 것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그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는 미만인 것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금속분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여기 철하고 마그네슘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이에요. 외의 금속분. 그다음에 구리나 아니면 요 니켈분, 그다음에 요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마그네슘 꼭 나오면 여러분이 2mm 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2mm 이상의 막대기 모양은 마그네슘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요 인화성 고체 있죠? 요 인화성 고체는 고용 알코올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고용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만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또 여러분 육류염물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요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요 질산이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는 농도가 36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험물의 판단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서 실기까지 같이 여러분이 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죠. 다음은 2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다음 중에서 지정수량이 같은 것으로 연결된 것 찾는 거예요. 자, 사료염물이죠. 자, 사료염물의 특성은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사료염물의 구분은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2석유류 하기 전에 알코올류가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 이렇게 그 6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지정 수량은 5월 24일, 박 대통령 서거일이 10월 26일이라고 그랬죠. 동식물 유류는 지정 수량이 10,000. 그래서 특수 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리터, 1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200인데 수용성은 400리터죠.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전부 400리터. 자, 2석유류는 10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2000리터. 3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2000리터인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 사석유류는 수용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6,000리터. 자, 그럼 여러분이 같은 것끼리 연결된 거, 지정수량. 자, 알코올류 얼마예요? 요거 400리터죠. 자, 1석유류에서 비수용성이니까, 예, 200리터죠. 그 다음에 1석유류의 수용성은, 예, 200리터의 2배인 400리터가 1석유류의 수용성의 지정수량이죠. 자, 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예, 1000리터예요. 그 다음에 2석유류의 요 수용성은 1000리터의 2배인 2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3석유류의 비수용성, 3석유류의 요 비수용성은 2000리터죠. 3석유류의 그 수용성은 비수용성의 2배니까 이건 4000리터죠. 제4석유류는 6000리터예요. 그래서 지정수량이 같은 거는 2석유류의 수용성 2000하고 3석유류 비수용성 2000에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에서 요 66가지의 지정수량하고 위험 등급의 품명,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위험 등급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특수인화물은, 예,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석유하고 요 알코올류 있죠? 요 놈이 2등급. 그 다음에 2석유류부터 동식물 유류까지가 위험 등급, 요 3등급이라는 거 꼭 여러분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제4류 위험물인 요 아세트알데히드. 화학식으로 맞는 거. 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요 특수인화물이죠. 화학식은 CH3, 메틸기에 알데히드기, CHO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알데히드기라는 것은 어떤 그 레디칼 기에다가 CHO가 들어간 걸 우리가 알데히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메틸기에다가 CHO가 들어가 있는 3번이 바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C2H5CHO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그 프로피온 알데히드죠. 프로피온 알데히드. 그래서 이 프로피온 알데히드는 제1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1석유류의 그 비수용성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2H5COOH 이게 바로 프로피온산이죠. 이건 그 2석유류의 물에 녹는 수용성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CH3COOH 이게 바로 우리 초산 또는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이석유류의 수용성에 해당되는 물질. 그래서 꼭 정리하시고요. 여러분이 특수인화물 꼭 정리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이항화탄소, 그 다음에 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죠. 디에틸에테르,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요 산화프로필렌, 요 네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 아세트알데히드의 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38도씨예요. 요 놈이 인화점이 마이너스 38도씨고, 요 산화프로필렌 있죠. 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37도씨. 그 다음에 요 디에틸에테르가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가장 그 인화점이 낮은 놈이 바로 요 디에틸에테르라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려면 여기
에틸 알코올이 있죠. 여기에다가 산화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산소와 여기다 반응을 시키면 CH3CHO, 요게 아세트알데히드죠. 요놈하고 요 산소 하나하고 수소 하나 빠져가지고 OH기 빠져가지고 H2O,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할 경우에는 요 에틸 알코올을 갖다가 산화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된다는 거, 요놈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황린이 우리 화학식이 P4죠. 자, 요 놈을 260도씨로 가열을 하는데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냉각시키면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바로 P. 이건 정린이죠. 다시 말해 P4는 요놈은 황린이고요. P는 우리가 정린이라고 그래요. 요놈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린을 갖다가 260도씨에서 가열해서 생기는 물질이 제 몇 류 염물인가 물어봤죠. 정린은 이류 염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라는 거.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다음 금속 원소 중에서 B점, 끓는 점이죠. 그래서 B점을 우리가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BP라고 그래요. 그래서 B점은 바로 우리 끓는 점. 그래서 여기서 B점이 가장 높은 건 이거 여러분이 다 B점을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리튬이 끓는 점이 1336도, 나트륨이 880도, 칼륨이 762도, 그 다음에 루비듐이 688도죠. 그래서 그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리튬이에요. 원자 번호가 가장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속 원소 중에서 B점은 리튬이 가장 크다는 거,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기준에서 IG541의 성분으로 용량비가 맞는 거였는데, 요 불연성 기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IG 이너젠이라고 하는데, IG000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의 그 함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IG 넘버 할 때는 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가 알곤,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가 탄산가스에서 질알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IG 01이 있죠. 그 다음에 IG 55가 있고, 그 다음에 IG 100이 있죠. 그 다음에 IG 541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숫자는 질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G01은 질소가 없고, 두 번째 숫자, 이건 아르곤이 100%라는 거예요. 아르곤만 있다는 거죠. IG01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IG55라는 것은 질소, 5니까 50%. 두 번째 숫자 아르곤이라고 그랬죠. 아르곤이 50%. 다음에 IG100은 그 첫 번째 숫자만 있는 거죠. 즉 질소만 100%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숫자요. 네 번째죠. 541이 문제죠. 그래서 541은 요 5가 바로 요 질소예요.
4가 아르곤이죠. 1이 이산화탄소의 함량인데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질소가 52%죠. 질소가 50%. 그 다음에 아르곤이 대략적으로 질소가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이게 40%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게 8%죠. 그래서 함량은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CO2가 8%에서 52, 48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용량비가 가장 큰 거는 요 질소죠. 질소가 52%니까 요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지금 그 화재 안전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할로겐 계열을, 요 할로겐을 우리가 할론이라고 이제 명칭을 바꿨고요. 청정 소화 약제를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제로 다시 또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FIC 1311, 여기 1311이 아니고 이게 13 I1이라는 거, 요도 있죠, 요도 I1이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금속 나트륨이 에탄올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는 가스하고 동일한 가스가 발생되는 그 경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금속 나트륨이 NA죠. 우리 삼유연물의 금수성 물질이에요. 요놈이 에탄올 C2H5OH죠. 자,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이 수소가 빠져나가고 대신 요 NA가 수소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C2H5O의 NA. 이게 나트륨 에틸레이트라는 거예요. 요 놈이 생기고 수소가 생기는 거죠. 수소가 이원자 분자죠. 두 개가 바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죠. 원자 두 개가. 그럼 여기 수소가 지금 하나니까 반응 후도 하나가 되려면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럼 2분의 1의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 되니까 H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나트륨하고 에탄올이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 무슨 가연성 가스 기체가 나와요? 수소라는 요 가연성 기체, 폭발 범위가 4에서 75%죠. 그럼 요 수소가 발생되는 경우를 찾아내면 되죠. 자, 1번 나트륨하고 액체 암모니아 NH4OH가 액체 암모니아죠. 즉 암모니아 수예요. 자,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요. NH4 O에 요 H가 빠져나가고 NA가 들어와요. 여기 H2가 생기는데 여기 2분의 1몰이죠. 그래서 전체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1번이 나트륨이 암모니아 수하고 반응을 하면 나트륨산 암모늄이 생기고 수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2번은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Na2O2. 과산화 나트륨이 나오죠. 여기 2몰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나트륨하고 사염화탄소 CCl4죠.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NaCl 생기고 뭐가 생기겠어요? 탄소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몰이 되는 거고요. NaCl이. 그 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가야 되겠죠. NA가. 탄소 하나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나트륨이 뭐하고 반응해요? 이산화탄소 CO2하고 반응하면 Na2CO3 탄산 나트륨이 생기고 탄소가 생기죠. 이것도. 그래서 CO2 1몰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Na 2몰 그러면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응식은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뭐 저 같은 경우는 화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암기가 돼 있고 금방 저 반응식을 만들어내는데 처음 여러분이 그 우연물 공부하실 때는 꼭 필요한 그 반응식만 외워도 수백 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하면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자, 금속이 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온 뭐 에틸알콜, 그 다음에 요 암모니아,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29번 넘어가죠. 자, 29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일 경우에 우연물에 해당되는 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연물의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5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죠? 그럼 어디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요 금속분이죠. 우리 철분은 표준체가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고, 그다음에 요 금속분은 150 마이크로미터의 그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죠. 그래서 여기서 150 중량 % 이상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은 금속분이 아닌 거, 자, 철분은 보시면 요 금속분에서 철분은 제외죠. 그래서 구리분 나오는데 요 구리분은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리분은 표준체에 그 통과하는 거와의 관계없이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금속분에 해당이 안 되고, 니켈분도 마찬가지로 금속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구리분하고 요 니켈분은 금속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가 있어요? 요 아연분만, 요 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분은 요 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이상일 경우에는 우연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거 약간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알코올류가 우연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거. 자, 알코올류는 우연물 안전관리법령에 보면은요, 탄소수가 C1에서 C3까지죠. 3개까지예요. 포화 일가 알코올이죠. 자, 여기 일가라는 건 뭐예요? OH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럼 포화 탄화수소가 뭐예요? CN에 H의 2N 플러스 2가 포화 탄화수소인데 수소 하나가 뭘로 된 거예요? OH기로 바뀐 거죠. 자,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1이면 CH3가 되고 OH죠. 자, N이 2개면 C가 2개고 H가 5개고 OH가 되는 거죠. 자, N이 3개, C가 3개, H가 7개, OH죠. 자, N이 4면 C가 4개, H가 9개, OH죠. 자, CH3OH를 우리가 메틸알코올이라고 하죠. C2H5OH, 이건 에틸알코올. C3H7OH, 프로필알코올. N이 4개, C4H9OH, 이건 부틸알코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류라고 하는 것은 C1에서 C3니까
C1에서 C3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알코올류라고 하고 요 나머지는 알코올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탄소수가 1개부터 3개까지가 바로 알코올류에 해당되는 거 맞는 얘기죠. C1에서 C3까지니까. 근데 포화 일가 알코올.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액일 경우에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의한 알코올 함유량이 얼마? 예, 60 중량 퍼센트 이상만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틀린 건 뭐냐고?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인화점 연소점이 엘틸알코올 60 웨이트 퍼센트 중량 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연소점을 초과하는 거. 요거는 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 그 물질이에요. 다음 31번 가죠. 자, 31번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그 용해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오류에 요 유기 과산화물 있죠? 그래서 요 유기 과산화물에 보면 요 아세틸 퍼옥사이드가 있죠? 지금 나온 요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EKPO라고 하죠. 이게 바로 다 유기 과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아세틸 퍼옥사이드는 C가 6개고, 그 다음에, C가 6개가 아니고, 이게 CH3, 네. 메틸기 하나에다가 케톤기인 CO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세틸 퍼니까 2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2. 유기 과산화물은 요 H2O2에서 여기에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과산화수에서 수소 2개를 밀어내고 CH3CO가 들어간 게 바로 아세틸 퍼옥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요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H2 요걸 밀어내고 C6H5CO 요놈이 2개가 들어가고 O2가 들어간 거, 요게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 과산화 벤조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M이 이게 메틸이에요. 얘가 에틸, K가 케톤이죠. P는 퍼, O는 옥사이드,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틸이 CH3예요. 에틸이 C2H5, 케톤이 어떤 기에 가운데 CO가 들어가고 다른 기가 들어온 것이 바로 케톤기죠. 퍼라는 것은 2개라는 거예요. 옥사이드는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EKPO는 메틸 CH3, 에틸 C2H5, 이게 어떤 기라는 거죠. 기. 케톤 가운데 CO가 들어온 거죠. 이게 케톤기죠. 그래서 메틸 에틸 케톤 퍼라고 그랬죠. 퍼. 이게 2개라는 거예요. 요 2개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산소. 마찬가지로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류의 유기 과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 과산화물은 대부분 물에는 잘 안 녹고 유기용제에는 아주 잘 녹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제에는 잘 녹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요 구조식 있죠? 요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과산화 벤조일의 그 희석제, 푸탈산 디메틸. 푸탈
부탈산 디부틸, 이놈이 바로 그 희석제라는 거, 즉 안정제라는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우연물의 그 연소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황린은 연소시 오산화인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 자, 황린이 P4죠. 이놈을 연소시키는 거 산화 반응하면 P2O5 오산화인이 발생하고 많은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오산화인이 이게 흰색 기체예요.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거죠. 자, 화학식은 P가 2개니까 O가 5개. 여기 2분의 5.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 P2, 5가 들어가야 되죠? 2분의 5. P가 2개,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 일단. 그래야 P가 4개가 되죠. 산소가 10개니까 2분의 5. 그럼 여기 2, 여기 5몰이 되겠고, 여기 4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화학식 가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맞죠? 2, 4, 8, 5, 2, 10. 네,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그 반응식은 맞추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황린이 산소와 반응하면 오산화인이 발생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2번에 황은 연소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 질소를 발생한다. 자, 황이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 황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2번이 틀린 거네. 이산화 질소가 아니고 이산화 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연소시 섬광을 내며 발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놈이 공기와 접촉하면 연소가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황린 P4가 산화 반응을 하면 P2O5 오산화인이 발생이 되고 많은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이 4개니까 일단 2는 들어가야 인이 4개가 되는 거죠. 자,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예요. 10개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완결이 되겠네요. 여기 산소 5몰이 들어가고 여기 2몰이 생기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화학식을 차분하게 여러분이 완결을 지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33번 가죠. 자, 33번은 사류 오염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그 내장 용기 등으로서 용기 외부에다가 오염물의 품명하고, 그 다음에 오염 등급, 그 다음에 화학명, 그 다음에 수용성 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용기의 그 최대 용적, 요거 300ml 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최대 용적이 300ml 이하일 경우에는 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34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오염물의 운반에 관한 요 적재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오염물하고, 그 다음에 그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요 덮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류, 뭐 2류, 그 다음에 3류, 4류, 5류, 6류. 그래서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인류는 전부 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죠. 이류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그 물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삼류는 바로 요 자연 발화성 물질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고, 사류는 이제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고, 오류는 전부 해당이 돼요. 육류 전부 해당이 되죠. 자, 방수성이 있는 피복, 이건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금수성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이류의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밖에 이들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물질. 삼류, 금수성이 있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류, 2류, 4류 우연물 중 1석유류, 5류 우연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 자, 1류 전체 해당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류 우연물 해당이 안 되죠, 이거. 2류는 해당이 안 돼요, 요게. 4류 우연물 중 뭐만 들어가요? 1석유류가 아니고 특수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5류 우연물,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죠. 지금 1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자, 2번.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철금마, 금수성이죠. 삼류염물. 그 다음에 오류염물 중에서 여러분이 55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한다는 거. 수납한 운반 용기를 겹쳐 쌓을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 35번 가죠. 자, 35번은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에서 우연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우연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는 단독으로 우연물을 취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취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우연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가 참여한 상태에선 누구나 우연물 취급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해야 되는 거죠. 3번 우연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우연물 취급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우연물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우연물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제4류 우연물 중에서 요 경유를 판매하는 2종 판매 취급소에 허가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죠. 자, 1종 판매 취급소하고요. 그 다음에 2종 판매 취급소.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죠.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를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경유예요, 경유. 자, 경유는 제4류의 몇 석유류죠? 개초장의 송등테스경에서 요거는 2석유류. 비수용성이죠. 자, 2석유류의 비수용성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이게 바로 1000리터죠. 그럼 지금 여기 2종 판매 취급소니까 지정 수량의 40배까지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지정 수량 1000리터의 40배, 4만 리터를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7번 가죠. 자, 탱크 시험자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었을 때 행정처분. 바로 이건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이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허위나 아니면 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금과 같이 요 등록증을 대여했을 경우, 남한테 빌려줬을 경우, 이건 바로 등록 취소가 된다는 거, 1차에. 다음 38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인데요. 요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그래서 요 제조소 등의 요 전기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이상? 1개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에 100하고 요 1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39번 가죠. 자, 오염물 제조소에서 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조소 등에 설치한 이 소화 설비 있죠. 자, 옥내, 그다음에 옥외,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요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래서 요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는 옥내가 25m 이하, 옥외가 40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1.7m 이하, 물 분무는 없죠. 그 다음에 요 방사량, 옥내가 우리 화재안전기준은 130인데요. 요 오염물은 260이에요. 2배. 260 리터 퍼 분이죠. 옥외는 요건 그 350이죠. 아, 350이 아니고 요거는 450이요. 제가 착각이 아니고 화재 안전 기준이 350이고 이 우연물에서는 요건 450이에요. 스프링클러는 화재 안전 기준하고 같아요. 80리터 퍼 분. 자, 물 분무는 2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다음에 방사압 있죠? 노즐의 방사압 또는 헤드의 방사압. 그래서 방사압은 옥내 350kPa 이상. 옥외 마찬가지. 물 분무 마찬가지로 350kPa 이상. 스프링클러는 100kPa 이상이죠. 그 다음에 수온해양 계산할 때는요, 여러분이 30분 기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0분 기준. 그 다음에 옥내 최대 5개까지 계산, 옥외는 최대 4개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보시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옥내 수온의 수량은 설치 개수 최대 5개에다가 2.4라고 했죠. 이게 틀린 거죠. 260에 30분을 하면 7,800리터죠. 이게 7.8루베예요. 이게 바로 틀린 거죠. 2.4루베가 아니고 7.8루베를 곱한 양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수평거리 25m 맞죠? 최대 5개 계산하고 방수압 350kPa 이상. 소화전 설비에는 비상전원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 다음 40번 가죠. 여러분 40번 가기 전에 제조소의 그 소화설비 설치 기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꼭 한 문제는 나와요. 40번 가죠.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기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우선 액 표면적 있죠. 탱크가 있으면
요 액 표면적이 얼마 이상? 예, 4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요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요 측판, 꼭대기까지 요 높이가 6m 이상이죠. 이러면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하는 그 우연물이 단층 건물 외, 인화점이 38도 이상 70도 미만, 지정수량 5배 이상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바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에 액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요건 1등급 맞고요. 2번에 바닥으로부터 탱크, 옆판, 상단까지의 높이 6m 이상, 이것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이런 건 없어요. 3번이 바로 맞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단층 건물 외에 있는 건축물로서 인화점이 38도 이상 70도씨 미만, 지정수량 5배 이상 저장하는 거, 요거는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가로놓기로 잘 나오니까 이런 그 수치 개념 40제곱미터, 높이 6m 이상이라는 거, 지정수량 요 5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